종목갓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양시장이 오랜만에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기분 좋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적게나마 매수로 돌아온 모습이고요. 양시장을 살펴보면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가 거의 엇비슷했던 가운데 시가총액 대형 종목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시세를 끌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계속되는 삼성전자의 부진과 원달러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9거래일째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된 연장 매도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59,0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원달러 환율도 6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5원 50전 오르게 되면서 1,375원 2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을 살펴보면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는 가운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야 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 날을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그 좋은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또 중국의 경기 부양이 조금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간밤에 아이폰, 주말에 넘어오면서 나온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의 이제 중국 판매량이 좀 늘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보단 중국의 소비여력이 좀 확실하게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좀 주게 되고요.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에서는 양대 수출국, 핵심 이제 수출국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좋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영상 콘텐츠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넷플릭스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영상 콘텐츠주들의 강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을 가질지는 사실 의문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네.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고 국내의 어떤 주요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은 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요. 제가 이제 10월은 시장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변수들이 중간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뭐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뭐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주면서 이제 국채 금리를 올린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부담인데,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미국 대비 많이 못 가고 있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지표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동 리스크는 지금 감소가 됐지만 미국의 경기 지표, 경기 데이터 자체가 좋은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이어서 조금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그 보편적 관세 10%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무역 위주로 또 다시 한번 간다라고 했었을 때, 정세를 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공급망 문제에도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선반영되어서 금리 인하가 제한적일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눌림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길게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미 재정 지출을 이 대선 전에 많이 이행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그럼 항상 대선 이후에 2개월, 3개월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항상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기존에는 이 금리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돼서 조정이 되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올 낙폭은 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너무 앞으로 시장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렌드를 좀 잘 본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내는데 좀 어려운 시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방송 말미에 관심 종목 또 좋은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잘 봐야 되는 종목으로 제가 또 잘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기법,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도 또 AS 리뷰 시간까지 또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성과가 좋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강의해드릴 기법까지도 같이 잘 시청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엄청난 걸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 왜 못 가나 이런 걱정 고민들은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인사하는 제이지님의 풍산이고요. 63,300원 매수가시고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네, 많이 못 사서 그런데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의견 어떤지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풍산 오늘 종가는 73,300원 확인되고 있고요. 6%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사실 요즘 이 북한과 이 한국 간의 사이가 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네, 갈등이 이때 고조에 이르렀는데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또 파병을 갔다. 러시아군에 파병을 보냈다. 이런 뉴스 기사까지 뜨면서 방산주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풍산? 예, 북한의 최정예 부대가 또 내달에 다음 달에 러우 전쟁이 또 이제 투입될 수 그렇군요. 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네. 그래서 방산주들이 조금 튀어 올라가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원래 저는 중동 리스크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과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런 중동 리스크를 확대해서 흔들어줄 줄 알았는데 북한 뉴스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저는 미국 대선 전후까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좀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구리 선물 차트입니다. 구리가 오늘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탄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구리가 많이 좀 수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로도 엮여지고 있는데요. 구리 선물이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가 좀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나와준다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중국에서 또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 룸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또 중국에서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저는 구리 가격만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5월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도 상승세, 그럼 동사의 주가도 수익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상승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사실 이전에 언급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보니까 사실 제 방송을 보고 약간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못 샀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세가 나오는 지금은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 이 추세 상단을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나서 만약에 이 추세 하단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추가 매수를 볼 수 있는데 상단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좀 추세가 잡히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목표가에 조금 도달할 때마다 라운드 피겨 지점 뭐 75,000원, 80,000원, 85,000원 라운드 피겨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을 조금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시세가 나오고 다시 밀려서 만약 65,0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은 또 추세나 모양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과감하게 그래도 수익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000원이 깨졌을 때도 수익 정리를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위로 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딱딱 떨어지는 가격들 75,000원, 8만 원, 8만 5천 원. 제가 이제 풍산 같은 경우 1차 목표가를 7만 5천 원으로 제시드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라운드 피겨 지점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번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내가 가장 고민되는 점도 한 줄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SK 이터닉스입니다. 매수가는 19,500원이시고요. 비중은 5%이십니다.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SK 이터닉스 15,780원 확인되고 있고 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SK 이터닉스 신재생 관련주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냐 트럼프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이터닉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대선 테마를 놓고 되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을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아예 다 차치하고 놓아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원전 SMR 쪽이 조금 더 많이 부각을 받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구축이 되고 있고 AI 시장은 점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닷컴 버블과 지금 시점이 좀 유사점이 없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그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도 계속 구축이 되면 반도체 칩이 더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전력 문제, 에너지 문제까지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계속 밀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다변화시켜서 대체 에너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그중에 주목받는 게 SOFC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대선 직전에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오히려 조금 저점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내년에는 이제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이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때 후반에 가면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후반기에 가면은 다시 부각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방향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현금화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시청자님의 매수 비중 자체가 이게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비중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대선이 끝나는 지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좀 끌고 가보는 전략.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이 종목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그때 새로운 제가 답변 한번 사실 오늘 근데 정부에서도 SMR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연말 정도에 발표를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때 가서 SK 이터닉스가 다시 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원전 관련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SMR 이슈 맞습니다. 이게 연말에 4개 관련해서 발표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이제 계속해서 이제 SMR 쪽에 대한 어떤 투자 그리고 이런 쪽에서 단초를 찾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메인은 맞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SOFC까지 전부 다 조금 더 좀 확장이 되는 저는 그런 구간으로 간다고 봅니다. 하나만 좀 이제 딱 집어서 원전만 갈 거야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SOFC는 워낙에 이제 친환경 향이 더 세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이 됐을 경우 저가 매수의 기회다. 오히려 그런 리스크로 하락을 했었을 때 잡아보자. 좀 역설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그리고 2만 원 위까지 조금 내년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을 우선은 지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저한테 문의로 가져다 주시면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YJ 링크입니다. 매수가는 21,300원이시고요. 비중은 5%입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YJ 링크의 오늘 종가 19,260원 확인되고 있고요. 11%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상장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YJ 링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상장 프리미엄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공모가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12,000원이 공모가고 제가 이게 빨간색 가로선으로 조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신규 상장주는 어떤 이제 움직였었던 매물대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잘 모른다는 게 단점이라서 기준점이 첫 거래일의 어떤 캔들이 되고요. 그리고 공모가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공모가도 밑에 있고 이제 첫 거래일 대비 공모가 대비
거의 2배짜리까지 올라와서 좀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눌리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분봉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지를 받는 부분들이 어느 가격대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19,000원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심플하게 좀 대응을 보시면 돼요. 왜냐면 공모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공모가를 지켜줄지 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 대비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세적인 흐름에서 대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좀 보수적인 대응은 19,000원이 깨지면 손절. 그리고 다시 재반등 됐을 때는 공모가 대비 2배짜리가 되는 24,000원을 이제 좀 짧게 목표가로 설정하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 간단하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링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제닉입니다. 13,9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입니다. 수익 중인데 너무 조금 들어갔어요. 더 진입해도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제닉 오늘 종가는 24,050원에 확인되고 있고요. 22%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흐름입니다. 사실 이 제닉 같은 경우가 8월부터의 상승이 계속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지금 뭐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아마존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다. 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뭐 제닉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 올리브영을 가니까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그렇게 톨이든 앰플이라든지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런 K 뷰티 화장품을 줄 서서 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엄청난 것 같은데 이 제닉뿐만 아니라 K 화장품주들 계속 갈까요? 더 갈 상승률이 더 크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2분기만큼의 어떤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네. 그리고 제닉은 앞에서 좀 잘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네. 아마존 이슈로 시작된 상승이고요. 지금은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 때문에 같이 받들어서 가는 부분들이 크고 네. 그리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장 그 주가의 상승률이 컸었던 시절 그 해당 주식마다 상승률이 가장 컸던 시절이 언제냐면 적자폭을 오래 지속하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에 대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과하게 좀 반영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가격으로만 봤을 때 시세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많은 시세가 나왔고 시청자님도 충분한 수익입니다. 뭐 거의 그렇죠. 2배 가까이 되는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분할해서 좀 정리하는 대응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5,000원, 뭐 3만 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가격들마다 조금씩 물량을 좀 정리해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21선을 주목해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선이 깨지는 시점 이게 지금 주황색 곡선이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황색 곡선이 21선인데 현재 19,2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이 깨졌을 때는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량 정리를 보자. 어떻게 정리가 돼도 다 수익이니까 조금 편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닉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63,6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입니다. 가긴 갑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59,000원에 확인되고 있고요. 0.34% 빠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뭐 10월 21일 오늘도 신저가를 또 썼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를 쓰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사실 SK 하이닉스와 되게 두드러지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곧 오겠죠? 올라올 날이.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비상이다. 그리고 네. 좀 배경을 보면 정말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거의 독주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어떤 공장 가동률을 조금 스톱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EUV에 대한 것도 주문 건수가 줄어든 부분들도 사실 좀 ASML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 네. 사실 기대를 조금 했었던 거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기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못 미치고 있어요. 메모리 쪽에서 그렇다고 압도적인 어떤 그 경지로 좀 차이를 벌리면서 가느냐 마이크론이 또 바짝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삼성전자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HBM 사업도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잘 꿰차서 올라가고 있고 힘든 상황이면 맞지만 우리가 그 구도를 좀 보게 되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TSMC에 갖고 있는 불만이 뭐냐면 이 파운드리를 거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후려치기를 많이 해요. TSMC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기술력만 조금만 받쳐줘서 올라오면 여기에 대한 수요를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도 그거를 상당히 많이 원할 거라고 보고 있고 HBM도 지금 된다 만다 하면서 안 되고 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HBM이 빨리 좀 올라와서 같이 좀 그렇죠. 공급을 할 수 있길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격을 낮추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기술만 좀만 올라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리만 좀 해결이 되는 게 좀 삼성전자가 해결만 좀 되어준다면 충분히 다시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22년도 저점 대비 사실 지금 더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되는 게 PBR로 봤을 때 지금이 더 낮습니다. 포워드 PBR로 봤을 때 한번 보게 되면 1.05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때는 1.1배 정도가 저점이었으니까 지금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에 뭐 닷컴 버블 금융위기 때 저점을 잡아줬었던데 금융위기 때 잡아줬던 때가 이제 10년선인데 10년선까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얀색 곡선의 10년선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저점에 가깝다. 이런 네. 악재나 조금 내용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항상 좀 역설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은 오히려 저점 위치에 있다. 시청자님이 어떤 매수 단가를 보게 됐을 때 그게 높지 않거든요. 대부분 7에서 8만 원에 많이 물려 계신다라고 제가 봤어요. 확인을 네. 했는데 지금 오히려 좀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더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 비중을 보면은 10%인데 20% 맞춰도 부담이 전혀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되돌아봤을 때 모두가 이렇게 욕하고 비상이다 이랬을 때가 되돌아보면 항상 그때가 저점이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차 손절가에 제시드리면 네. 10년선입니다. 10년선을 이게 53,000원 10년선을 제시를 드리고 목표가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8만 원 선을 그래도 좀 길게 보고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의견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내일 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주말 잘 보냈는데 주말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S&P 500 기업 중에 20%가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아마존과 테슬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가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못할 것이란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온다면 국내 2차 전지 업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계적인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연결고리가 살짝 더 깊어진 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배터리 주문을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실적이 좀 이번에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2차 전지 업종이 살짝 부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적도 중요한데 테슬라 관점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네.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 와가지고 맞아요. 스피커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선 쪽이 더 많이 연관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발표가 테슬라 한 종목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아마존도 있고 이번 주 다음 주 보면 뭐 캐터필러,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변동을 줄 수 있지만 그게 대세 흐름을 잡아가는 데 역할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아니라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만약 테슬라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국내 2차 전지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어떤 대선에 대한 그 결과 내용에 따라서 오히려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단 테슬라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미국 대선과 조금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장을 제가 좀 보니까 시가총액 대형 종목들 가운데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했고요. 그 밑에 종목들을 보니까 뭐 원전, 엔터, 방산 이런 쪽이 오늘 좀 시세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 안에서 봐야 될 만한 섹터 종목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원전, 뭐 방산, 바이오 다 고루고루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슈들도 다 각가지로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SMR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연말에 발표하는 내용들도 있고 지금 빅테크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원전에 대한 그 기술을 조금 끌어안는 지금 그런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AI 모멘텀이 내년에는 에너지로 좀 넘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원전 쪽은 계속 잘 봐야 되는 것이 맞고 바이오 업종이 지금은 뭐 삼성전자는 약세인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어떤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의 대장은 항상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네. 테슬라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2차 전지도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봐요. 연말까지. 왜냐하면 이 테슬라를 제가 왜 실적을 굳이 그렇게 크게 안 보는 이유는 테슬라가 실적만 놓고 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실적으로 가는 기업보다는 그 미래의 로보틱스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게 조금 작용을 하는 기업이고 그거와 별개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다 인식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좀 넘어가기 전에 단기적인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선별적으로 잘 보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니까 원전도 괜찮고 제약 바이오도 괜찮고 정말 길게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도 종목들을 잘 선별하면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예. 원달러 환율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예. 괜찮을까요? 우선 그게 시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의 대선 이슈가 소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조금 우세하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무역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공급망에 차질을 주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금리 컨센서스가 다시 좀 벌려질 수 있다. 한은이랑 미국이랑 그렇게 됐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클 테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시즌이 조금 더 이게 소화가 좀 되면 다시 이제 미국은 연착륙을 하면서 경기 지표는 꺾여갈 겁니다. 그래서 꺾이는 대로 이제 조금 더 금리도 인하를 하는 수순을 좀 밟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천천히 다시 연말에 갈수록 좀 달러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이 좀 끝나고 그 흐름을 봐야 되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라든가 시장의 흐름 잘 따라가 봐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아까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예. 사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면 지금이 또 빠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주식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간을 꼭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전문가님이 또 좋은 기법을 준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기법이죠? 똑똑한 돈을 추적하는 네.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네, 또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차례대로 배워볼까요? 예. 우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최근에뿐만 아니고 항상 평균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성적은 굉장히 좋게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워가고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할 때 들어가는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 재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상장사 오너라든지 혹은 상장사 오너의 지인이라든지 그렇다고 했었을 때 이 회사, 이 기업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M&A를 해가지고 조금 더 몸집을 키운다라든지 R&D 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성장성을 만들어낼 것인지 주주환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시를 해가지고 개인들에게 뉴스로 전달을 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했었을 때 들어오는 돈, 그거를 똑똑한 돈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똑똑한 돈을 정확하게 좀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잘 포착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신호가 실제로 포착이 되고 나서 시세가 들어오고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는 이 모델이 정확하게 좀 잘 나와준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 가장 큰 장점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그렇게 잘 잡아낸다라는 게 이 기법의 장점이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간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공개된 재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죠? 여러 리서치를 해가지고 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 가운데 올라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멘텀의 어떤 강도를 내가 잘못 예측을 했다든지 매크로 변수라든지 정책 변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모멘텀이 소실이 되면은 손절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애초에 제가 잘 만들어 놨어요. 아주 크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압축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가 포착될 때는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포착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중간에 끊기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바닥에서 종목을 잡는 정말 안전한 기법인데요.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 기법. 이 기법을 배우시면 조금 더 똑똑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기법들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 입장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옆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쪽으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이 기법 야무지게 챙겨서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가 조금 더 배워볼게요. 이 기법의 핵심 매매 포인트가 있죠, 전문가님? 맞습니다. 네. 우선 저는 좋은 기법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좋은 기법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수익률이 잘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수익률을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죠. 승률 그리고 수익 폭인데요. 승률은 뭐 매매 거래를 반복하면 반복할 때마다 손실을 볼 가능성보다 수익을 볼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10번 중에 7번을 이겨도 3%로 이기다가 이 3번 졌을 때 마이너스 15%로 지면은 이건 좋은 수익률을 가진 기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 폭, 손실이 났었을 때 손절 폭보다 수익 실현을 했을 때 수익 폭이 더 큰 그런 로직을 갖춘 기법이 일단 좋은 기법의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승률이 좋고 수익률이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로직이 복잡하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제 실수 빈도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되는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수익률도 가져가지만 매매 기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페이지로 설명이 되거든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참여를 하셔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받아 가셨다면 이 일봉 차트상에 포착이 될 거예요. 포착이 되면 포착이 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포착일 직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포착일 전 대비 포착일 이후에 늘어나는 거를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점을 잘 잡아주는데 시작이 됐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신호 포착일 당일 캔들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보통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위에서 거래량이 놀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포착 당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방법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번째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 앞에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확인이 되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포착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추가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뉴스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편하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하겠죠. 손절 추세선도 노랗게 나오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 숙지를 하시고 거래를 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기법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코스닥의 대장주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에서 계속 랠리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죠. 2월 22일과 2월 26일에 이제 뉴스가 떴어요. 굉장히 큰 모멘텀 뉴스가 떴습니다. 첫 번째는 이 히알루로니다제의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 그리고 2월 26일에는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계약과 청구예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시가 되고 뉴스로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우리한테 공시되고 뉴스로 나오기 전에 알 수밖에 없는 재료다. 다만 회사 내부 관계자를 주포라고 특정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이해 관계자일 수 있고 그들의 지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재료를 이용을 해서 저점 매집이 들어왔을지도 알지 몰라요. 다만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나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면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갈게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하얀색 네모 박스 중간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저 때가 앞에 보여드린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예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거든요. 3번이 포착됐죠. 첫 번째 포착이 9월에 포착됐습니다. 자,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 없는데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나죠.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포착일 직후에 거래량 늘어났을 때 매수를 했다면 보세요. 세 번째 포착일에 종가에 매수를 했어도 지금까지 보유를 했을 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3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4월에 노란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해도 100% 수익이에요. 근데 만약 저 때 뉴스가 안 나오고 바로 꺾여가지고 빠져서 손절가를 이탈했다면 마이너스도 6,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손실은 짧게 나오는데 수익이 나오면 이렇게 길게 나온다. 이런 코스닥의 대장주도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 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 기법을 잘 배워가셔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할 때 뭐 어려운 거 복잡한 거 굉장히 싫어하고 또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이 기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받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방금 들으셨던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 누구나 쉽게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이 기법으로 저희가 또 많은 종목들을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은쟁커랑 말씀하실 때 잠깐 들었지만 오늘 AS도 기대를 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AS 종목 저희가 하나씩 좀 받아볼게요. 첫 번째 9월 30일 랩 지노믹스고요. 매수가는 3,235원, 1차 목표가 3,800원이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7%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 19% 급등하면서 3,955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3,670원 그리고 소폭의 상승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그냥 볼게요. 9월 3일 SY 스틸텍이고요. 매수가는 4,410원.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5,30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20%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에 20% 급등하면서 5,550원을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너무나도 두 종목이 가뿐하게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스마트머니 신호는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 소폭 상승하고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차 목표가 제가 제시를 드릴 겁니다. 한번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랩지노믹스고요. 정확하게 스마트머니 컨셉에 충실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30일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됐고 9월 30일 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 당일 종가 혹은 그 다음날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17% 시세가 나왔고 보면은 쭉 추세로 눌리다가 신호가 등장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시세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뉴스가 뜨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뉴스 전에 잡을 수 있는 게 뭐였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증명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2차 목표가도 제시를 드립니다. 2차 목표가는 4,2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동사가 IMD를 최종 인수를 한다. 인수를 완료가 하면은 미국 전역에 이 K 진단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충분히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인수를 하는 거는 이미 앞에서 합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를 가뿐히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 리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Y 스틸텍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매수가 좀 유효하다. 맞아요. 예,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시세가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1차 목표가도 가뿐히 넘어졌고 2차 목표가 저는 6,000원까지 제시를 드립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 재료의 파급력이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 이 기준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더 상승을 할 여지가 크고 재료를 요 뒤에서 제가 바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우선 테크플레이트, 테이블형 테크플레이트 쪽에서 그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사실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실적도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언도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당선을 한다면 이 백악관을 인수도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결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본인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본인이 이제 재임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가지고 왔었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니죠. 이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을 때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유권자들의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 어떤 이 중동 리스크라든지 이 러우 전쟁 관련된 데서 어느 정도 더 이제 또 우호적인 또 이제 해결책을 잘 모색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조금 그 우세 방향이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테마주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 이전에도 더 상승룸이 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이 조금 더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더 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 스마트머니가 강력하게 포착이 되었다라는 점, 이런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기법과 신호를 잘 받아가고 잘 배워가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었는데요. 일단 두 종목의 AS를 또 야무지게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랩 지노믹스 2차 목표가 4,200원까지 높여보도록 하고요. SY 스틸텍도 목표가 6,000원까지 저희가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짧게 보면 안 된다, 길게 봐도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 같은 시장에서는 좀 길게 보는 것도 좋지만 약간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혹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특별한 비급을 항상 들고 와서 소개를 드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비급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제가 이거 강의를 해드리고 배포를 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스피드 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 머니에 이어서 스피드 머니, 이것까지 배우면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장기 전략, 이제 스윙 전략에서는 이제 스마트 머니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그 전략을 잘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인 전략은 이 스피드 머니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타까운 게
어떤 매크로 거시경제의 어떤 흐름을 보고 나서 우리가 트레이딩이나 이제 매매를 정전기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시장이 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조금 트렌드에 조금 더 민감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요 스마트 머니 신호를 활용해서 좀 단기간의 시세를 조금 먹을 수 있는 기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를 다 배우신 분들은 이 스피드 머니까지 받아서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받기 전에 이게 어떤 기법인지 전문가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그럼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단타 활용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예시 종목을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예시를 드렸을 거예요. 보면은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은 이 주포들의 어떤 저점 매집의 시작점을 잡아낸다. 저점 매수에 유리하겠죠. 근데 보여드렸다시피 이 알테오젠은 최초 이제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되면 작년 9월이거든요. 근데 뉴스가 뜨고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 2월이에요. 상당히 긴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이 큰 주식이면 큰 주식일수록 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매집은 단기간 안에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의 기간이 하루 이틀 안에 끝날지 일주일 안에 끝날지 2, 3개월을 더 연장해 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오히려 중장기 혹은 스윙 기법이 조금 더 적합한데 이 스피드 머니 기법은 뭐냐면 스마트 머니 기법의 활용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이게 무조건 선행 조건입니다. 그리고 매집이 끝났을 때 끝나고 이제 올라가기를 했을 때 그 급소 지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세만 빠르게 좀 캐치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 아주 좋은 단기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시 종목을 통해서 그 진행 과정을 바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일진전기입니다. 이미 제가 3월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 3월 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 3월 13일에 돌파를 했어요. 뭘 돌파했냐면 파란색 곡선을 돌파하잖아요. 노란색은 손절 추세선인데 파란색 곡선은 저항선입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저항선이고 신호가 포착되고 매집이 끝나고 저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바로 시세가 이후에 좀 단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60% 시세가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종목은 제가 실제로 스피드머니 신호 관점으로 기법 관점으로 최근에 방송에서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도 달성을 했죠. 보게 되면 작년에 포착됐었을 때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는 110% 시세, 그리고 이번에 돌파를 하고 나왔을 때 27% 시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저항선도 잘 받아가셔야 된다. 이 기법까지 잘 가지고 있으시다면 확실히 수익률이 내 계좌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료로 다 잘 배워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주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오늘 이 기법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그리고 스피드 머니 기법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받는 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두 개 다 챙겨서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기법들 다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우리 전문가님이 포착한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멘트가 쓰여 있더라고요. 생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제약기업. 이걸 줄여서 만든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진짜로. 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1955년에 회사가 창립이 됐습니다. 굉장히 전통이 깊은 회사인데 전문가님 혹시 뭘까요? 이연제약입니다. 이연제약. 네. 이 종목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나 봐요. 예, 포착이 되고 나서 딱 공식대로 지금 최근에 매집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이어갈게요.
최근에 전환사채권을 발행 결정을 했는데 사실 전환사채 시비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악재로 받아들이는데요. 그 세부 내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아주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 많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자금이 AAV 시설 투자 운영 자금에 들어간다. 투자 기간이 24에서 25년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자, 850억 중 115억이 지난해 이제 준공한 충주 공장에 있는 AAV 생산 설비 확충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인데 이 AAV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 등을 대량 설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까지 원스톱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특히 지금 최근에 이게 또 부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이현재 관계자가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파트너스 쿼트 자산운용. 그러니까 이 기관이 이제 이번 투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관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상용화 생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또 이현제약, 동사가 올해 4월 뉴스인데요. 이게 테라베스트와 이제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24년도 국내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수행을 할 예정이고 글로벌 임상시험이 추후 논의하겠다. 저는 이 추후 논의를 조금 한번 봤어요. 뭐냐면 이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이제 매집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그런 포인트에서 한번 제가 가지고 발췌를 해온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고 이 파란색 곡선이 뭐냐면 2년 평균선이에요. 2년 평균선. 지금 최근에 보면은 2년 동안 거의 조금 이제 소폭이지만 조금 하락세가 얕긴 하지만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2년 평균선을 2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 평균선을 이번에 최근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추세 전환 시점이다라고도 우리가 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머니 신호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옆자리를 가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최근에 9월 19일에 포착되고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직후는 안 늘어났지만 그래서 이게 매집 구간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면서 주봉상 2년 평균선을 넘어갔구나 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마트 머니 신호를 직접 배워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바로 이현제약이었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 지금 매집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이 기대되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실적을 놓고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실적이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키가 될 텐데요. 실적 시즌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종목과 전략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